코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략적으로 이제 마지막 개론적인 부분을 총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개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코칭은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딱 요소. 첫 번째 뭐냐면, 코칭이란 개개인이 지닌 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기술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빨간 줄, 가능성. 예, 그래서 어떤 도와주는 사람, 무능한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저성과자를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이 아니라 능력 있는 발휘할 수 있게끔 그거를 어떤 서포터가 돼주는 역할,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돼주는 거죠.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직접 해주고 싶죠. 성과 잘 안 나오고 저 성과자 정말 안타깝죠. 마음 쓰리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계약을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을 던져주는 경우도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뭐죠? 말 그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안 되니까 심지어 돈까지 주는 거죠. 용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것을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고기를 직접 잡아주느냐에 대해서, 결국 고기를 계속해서 잡아주면 결국 그는 어떠한 순간에든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죠? 응원해 주는 거죠. 지치지 않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믿어주고, 두 번째, 헬퍼가 아니라 서포터, 지지자가 되주는 거죠.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본 단계이자 가장 코칭 리더십의 핵심은 질문과 경청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답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자. 그래서 매번 제가 매 순간 반복을 했습니다만, 리더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또 좋은 질문과 어떤 그런 가장 양대축이 있다면 이제 당연히 경청이겠죠. 그래서 이 경청을 어떻게 보면은 질문과 경청의 한 양쪽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치료요법이다, 치유요법이라기보다는 약간 예방요법에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성과를 올리는 기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과 코칭을 좀 비교하면서 한 발자국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멘토링, 티칭, 컨설팅, 이 카운슬링, 이거랑 코칭의 명확한 차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언을 해주면 그건 멘토링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헬퍼가 아니라 서포터가 되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또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그래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니저님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저렇게 하면 진짜 집에 가는데, 저렇게 하면 정말 실패하는데, 저 상태로 가면 진짜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그 저성과자에 대한 중심에 있어서 키워드는 일단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업을 시켜주고, 그것에 제일 좋은 질문이 뭐였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그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질문이 지금까지 FC 생활하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셨어요? 그 최고의 순간을 묻는 동시에 뭐죠? 그 안에서 자존감이, 동기부여가 같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대한 부분도 코칭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질문형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결심을 도와준다. 정리해보면 코칭과 다른 것이 좀 다른 게, 코칭은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멘토링, 티칭, 컨설팅, 카운슬링의 가장 코칭의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래 시점이라는 거예요. 미래 시점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전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능성만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입관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표현해서 어떠한 사건, 사고 혹은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그 데이터로 그냥 정답을 내려버리죠.
근데 이 정답을 찾는 순간 이 코칭은 완전히 좀 상극까지 가는 겁니다. 코칭은 정답이 없어요. 매 순간 해답을 찾는데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다? 네가 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관심 시점에 대한 부분은 미래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오프라 윈프리가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미래 시점과 관련된 좋은 예시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런 유아 성범죄는 정말 엄히 다 치러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재판 조만간 또 조두순도 나온다 그래도 저는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 친척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9살짜리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13살 때 사촌 오빠한테 또다시 강간을 당해서 임신까지 해요. 13살 때. 그리고 3달 만에 그 아이를 사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엄청난 고통스러운 부분을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약물 중독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삶을 이제 패배적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완전 술, 담배, 약물 뭐 이런 거야, 막 마약 막 이런 거에 쩔어 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약물 치료 이제 감호소에 들어가게 되고 약 16살 때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예, 그렇죠. 미국은 이제 뭐 어쨌든 중3, 고등학교 1학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뭐 치료 감호소나 혹은 소년원이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버님 같으면 뭐라고 하죠? 너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참 오프라의 아버지가 참 그 부분은 깨어 있었던 분이셨던 배운 건 없지만 그냥 지식은 부족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행동이 이 포옹을 해줬대요. 이 포옹은 영어로 허그잖아요. 이 허그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노르웨이에서 허가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 허가의 어원이 뭐냐면 평안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최고의 바디랭귀지 중에 하나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하나가 포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포옹을 딱 하고 미소 띈 얼굴로 오프라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프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근데 내가 너한테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너는 10년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근데 그녀의 인생을 가르는 놀라운 일이 그 질문 안에 이러해요. 왜냐? 오프라 윈프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위대한 게 뭐냐면 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래 시점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코칭형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참 부모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참 저도 양육자로서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통해서만 가능할까.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 무섭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프라는 그 이유로 뭐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지? 난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지? 그때 이제 떠올린 게 앵커, 뭐 방송인, 막 이런 걸 떠올리게 됐죠. 자, 관심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던지는 거. 참 굉장히 위대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과 다른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질문의 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질문의 크기가 리더의 크기다. 그래서 질문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먼저 FC 스스로에게 던지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리더 스스로에게, 매니저가 매니저님 스스로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아주 신박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질까 합니다. 이건 저한테도 가끔 던지는 건데 그냥 무너집니다. 이 질문 하나에 제가 무너지는데 리더 스스로가 리더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 스스로가 매니저 스스로한테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 중 리더가 리더에게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 난 나를 존경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누군가의 평가에 의한 부분으로 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복싱 매니아입니다. 참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오랜 기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챔피언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실력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왜 달랐을까? 왜 선수 간의 차이가 날까 봤더니 극단적으로 세상적 표현을 쓰면 먼저 깡따구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마인드의 차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저는 리더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뭐냐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난 나를 존경하는가. 근데 실제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일반 기업체 강의에서 이렇게 던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난 나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워야 돼요. 저는 어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살아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사죠. 엘사의 그룹사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존경받는 리더인가? 이렇게 딱 썼는데 임원들 중에 76%가 나는 존경받는 리더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팔로워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구성원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약 15%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리더를 존경하지 않는다. 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가 뭐 결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적어도 나한테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진짜 사람랑 같이 사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인생은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듯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반복 중인 과거의 행동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궁금해? 그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봐. 공자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 그럼 과거를 공부해봐. 저는 더 한 말씀드릴게요. 멘토를 주변에서 많이 찾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멘토는 나의 삶이다. 나의 멘토는 나의 삶이다. 복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딱 단박에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가 지시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주입을 하지 않더라도 무섭게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뭐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습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반복하는 부분들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파괴적 반복. 그래서 진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된다는 건 네, 나를 계속 부인하고 나를 부정. 그럼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한테 질문을 던져. 이게 최선이야? 이게 과연 최선일까?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코칭 리더십을 대단한 스킬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인데 그 질문은 뭐죠? 끊임없이 속도가 아닌 방향에 대한 질문. 물론 속도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죠. 방향에 대한 질문.